잠깐, 여기 또 뭔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160억 킬로미터를 날아온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입니다. 이 알루미늄 덩어리와 안테나가 아니었다면 우린 거대 행성들의 모습과 그 위성의 존재를 알지 못했겠죠. 이것은 총알보다 20배나 빠르게 이동하며 지구에 자료를 보냅니다. 옆에 보이는 금색 레코드판은 먼 우주에 띄워보내는 병에 담긴 편지입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인사말이 녹음돼 있죠. 우리 태양계의 위치를 담은 지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글에서 소리치는 격은 아닐까요?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사는 곳을 찾아올 누군가가 친구일지 적일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우주의 빙산무리가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본 혜성 같기도 합니다. 수십억 년 전 혜성이 지구에 생명을 심었다는 설처럼 어쩌면 여기서 시작된 생명이 지나가는 별이나 해왕성의 중력에 끌려 태양을 향해 떨어져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얼음, 지구의 물도 여기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그 많은 바닷물, 우리가 마시는 커피, 우리 몸속의 물이 이 머나먼 우주 빙수기에서 온 것이라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지구에서 800만의 100만 배인 8조 킬로미터 거리. 하지만 이제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린 앞으로 몇 조 킬로미터를 더 가야 하니까요. 돌아보는 것은 여기까지. 이제 더 먼 곳으로 나갈 때입니다. 저 앞에 펼쳐진 드넓은 우주, 선간 공간으로. 태양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성간 공간. 황홀한 풍경입니다. 태양을 닮은 별도 무수히 많고 행성과 위성을 거느린 별도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군요. 사방에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속도를 한껏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 40조 킬로미터, 우주선으로 15만 년 거리. 하지만 이제 겨우 이웃 태양계에 왔을 뿐입니다. 알파 켄타우리. 별이 하나가 아니라 3개입니다. 3별이 서로의 주위를 돌며 대치하는 형상이죠. 인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기는 한편 무서운 속도로 공전하며 달아나려 합니다. 이 사이에 끼이는 순간 우린 어느 한 별에 끌려 들어가겠죠. 까마득히 먼 우주에서 증발하는 것입니다. 몇 킬로미터인지는 무의미합니다. 이제부터 단위는 광년이 됩니다. 한 줄기 빛은 1년 동안 10조 킬로미터를 갑니다. 따라서 40조 킬로미터는 지구에서 4광년 거리죠. 머리가 어지럽군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슴이 뜁니다.
저 너머엔 어떤 세계가 기다릴까요? 우주의 끝에 가면 갈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지구에서 10광년 떨어진 별 엡실론 에리다니. 먼지와 얼음으로 된 고리가 장관입니다. 지금도 저곳 어딘가에서 얼음과 바위 덩어리로 된 행성이 태어나고 있겠죠. 사방의 소행성과 혜성입니다. 마치 수십억 년 전 우리의 태양계를 보는 듯합니다. 그때 지구에서처럼 유기분자와 물을 지닌 이 혜성들이 어린 행성에 생명의 불꽃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별은 우리의 태양보다 작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별이죠. 이 태양계의 생명은 기껏해야 원시 생명체일 것입니다. 어딘가 더 성숙하고 진화된 태양계가 있겠지만 그것을 찾는 일은 건물밭에서 바늘 찾기일 것입니다. 지구에서 20광년 거리. 또 다른 별 글리제 581. 우리의 태양과 비슷한 나이입니다. 그 주위를 도는 한 행성. 중심별에서 딱 적당한 거리입니다. 더 가까우면 물이 증발해버리고 더 멀면 얼어버리겠죠. 생명이 진화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만약 혜성이 이 행성과 충돌해 물과 유기물을 퍼뜨렸다면 이곳에도 우리처럼 복잡한 생명체가 발생했을 수 있고 우리와 같은 문명 세계를 이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이 행성에서 지구의 TV 신호를 수신해 우리의 20년 전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의 후손이 이렇게 먼 곳과 교신하는 법을 알아내기 전까지 사실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이미 멸망한 게 아니라면요. 혜성의 문제는 이겁니다. 창조도 하지만 파괴도 한다는 것. 6,500만 년 전 공룡이 남기고 간 교훈이 그것이죠. 이런 게 바로 건물밭의 바늘입니다. 우리 태양계처럼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태양계. 하지만 이는 우연일 뿐이죠. 우주엔 이런 태양계가 수십, 수백만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엄청난 크기군요. 자세히 보니 벨레로폰이라는 행성입니다. 발견된 것이 신기할 정도로 중심별에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 지구에서 이렇게 먼 행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부신 이웃별의 빛에 가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 행성도 미약하나마 이웃별을 끌어당기는데
그런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하면 몇 조 킬로미터 떨어진 행성의 존재를 밝힐 수 있습니다. 1990년 벨레로폰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린 까마득히 먼 수백 개의 행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됐죠. 지구에서 65광년, 이 별에서 채널을 맞추면 히틀러의 베를린 올림픽 방송이 나올 것입니다. 쌍둥이 별, 악마의 별 알골입니다. 불길한 변화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별이죠. 두 별이 겹칠 때마다 지구에선 별이 깜빡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까이 보면 더 이상합니다. 한 별이 다른 별의 인력권 안으로 팽창해 점점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100광년 가까이 떨어진 곳, 여기서 귀를 기울이면 최초의 라디오 방송이 희미하게 들립니다. We appreciate it if anyone hearing this broadcast would communicate with us. We are very anxious to know how far the broadcast is reaching. 소리가 그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구의 흔적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저 너머의 외계인들은 우리의 존재조차 알 수 없겠죠. 바닷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주와 인간의 존재를 생각하던 때가 마치 전생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풍경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전 우주의 과거와 미래에 관해 얘기해주기 때문이죠. 은하수가 펼쳐져 있는 우리 은하계, 별 하나하나가 이야기책인 거대한 천체 도서관이죠. 우리가 책장을 넘겨주길 기다리는 듯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 아틀라스의 딸들인 7잠의 별, 하늘을 어깨에 짊어지게 된 아버지를 위로하려 별이 됐다는 전설이죠. 거대한 별 베텔게우스,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크고 밝은 별입니다. 우리의 태양보다 적어도 600배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이 아니군요. 행성도 아니고 우리가 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지구에서 1300광년 이상 떨어진 흐릿한 유령 같은 천체, 오리온자리 암흑성운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자욱한 먼지와 가스에 둘러싸여 사방이 가로막힌 느낌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자 둥근 빛이 나타납니다. 이 빛에 끌려 들어간 먼지와 기체는 점점 뜨거워지고 결국 불타는 가스 덩어리에 녹아듭니다. 마치 우리의 태양을 축소한 듯한 작은 별입니다. 내본도는 수백만 도, 핵반응이 시작될 정도로 뜨겁습니다. 우리의 태양이 방대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며 계속 빛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죠. 이것이 별의 탄생입니다. 한계가 아닙니다. 오리온자리 암흑성운은 거대한 별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우주의 미래가 시작되는 현장이죠. 위험과 공포가 가득한 우주를 상상한 우리에게 우주는 자신의 위대한 창조물 별의 탄생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심하긴 이른 걸까요? 시속 20만 킬로미터의 맹렬한 기세로 가스가 터져 나옵니다. 먼지와 가스 기둥이 끝없이 솟구칩니다.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말문이 막힙니다. 커다랗게 빛나는 가스 구름이 우주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성운입니다. 이곳엔 바람이 없어 흩어지려면 몇 천 년은 걸릴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별 조각상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연은 과학자나 기술자라기보다 스케일이 방대한 예술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껏 신기한 것을 많이 봐왔지만 압권은 역시 이것입니다. 앞다리를 지켜든 거대한 말의 머리. 별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조용히 사그라질까요? 아니면 펑 하고 사라질까요? 이곳에서부터 우주의 끝 어딘가에 그 답이 있습니다. 4,000광년 정도 더 떨어진 곳, 반짝이는 구름이 별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의 태양처럼 빛나던 별이었죠. 그런데 남은 것은 오색 찬란한 가스뿐. 별 내부의 핵융합으로 생성된 원소들이 별이 죽자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녹색과 보라색 기체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료인 수소와 헬륨, 붉은색과 푸른색은 지구 생명체의 근본 요소인 질소와 산소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이런 별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폐에 들어있는 산소와 DNA에 들어있는 질소 모두 지구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죽은 별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류는 우주 핵폐기물로 만들어진 존재. 우리의 계보 또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중심에 있는 것은 앙상한 별, 백색 외성, 흰 빛을 발하는 뜨거운 별. 작지만 밀도는 매우 높습니다. 이는 별이 죽는 순간으로 원자가 녹아 밀착된 상태. 밀도가 어찌나 높은지 찻숟가락만한 양의 질량이 1톤이나 됩니다. 이는 태양의 쓸쓸한 운명을 보여줍니다. 지금으로부터 60억 년 뒤 태양은 백색 외성이 됩니다. 태양의 죽음은 곧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상이 뜨고 졌을지, 얼마나 많은 별의 역사가 묻혀버렸을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역사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번째 장으로. 죽은 별의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기딱지 모양의 기 성운입니다. 지구에서 6,000광년 떨어진 별들의 무덤 한가운데죠. 그동안 기적 같은 장면을 목격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런 광경도 이제는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돼 있습니다. 이 앞에 무엇이 기다리든 우린 우주의 끝으로 갈 것입니다. 죽은 듯 보이지만 어쩌면 폭풍이 지나간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별의 폭발 같은 거대한 별을 먼지와 가스 구름으로 만들 만큼 강력한 폭발이라면 초신성이겠죠. 폭풍의 눈입니다. 맥동하며 자전하는 별 벌써. 커다란 별의 핵이 중력에 쪼그라든 모양입니다. 지름은 겨우 20km지만 밀도는 상상을 초월하죠. 핀 끝만한 양이 많으면 수백만 톤은 될 것입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제자리에서 돌면서 팔을 안으로 모으듯 이 별도 부피가 줄수록 회전이 빨라집니다. 양쪽으로 내쏘는 광선, 에너지, 방사선, 초당 30회의 고속 회전, 거대한 먼지와 가스구름. 펄서가 내뿜는 방사선의 양은 태양보다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봤다면 겁에 질렸겠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험 없이는 기적도 없다는 것을. 악몽을 두려워하면 꿈꿀 수 없다는 것을. 묘한 기분이 듭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 나쁜 느낌입니다.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것. 뒤에 있는 별빛마저 새나오지 못하는 지독한 암흑. 우린 종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별의 시체. 블랙홀입니다. 이 별은 백색 외성이나 펄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줄어들었죠. 수축을 거듭한 끝에 지름은 겨우 몇 킬로미터로 줄었습니다. 밀도가 펄서보다 훨씬 큰 가공할 천체가 된 것이죠. 너무 가까이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 블랙홀인지 알겠군요. 그 중력이 너무 강해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단단한 바위 덩어리인 소행성도 블랙홀의 구멍에 빨려 들어가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아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없으며 모든 물리학 법칙마저 무시되죠. 소행성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 이해력의 한계죠. 우리 은하엔 하늘의 별보다 많은 블랙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볼 수 없겠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서서히 사라져가는 이 별처럼. 이곳도 거대한 블랙홀 안은 아닐까요? 어쩌면 이 우주 역시 다른 우주의 블랙홀 안인지도 모릅니다. 한참 생각하다 보면 현기증이 납니다. 보면 볼수록 모르는 것만 많아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린 아직 우리 은하 안에 있습니다. 은하계 넘어 광대한 우주는 아직 보지도 못했죠. 온갖 모험과 신비한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은하수를 나갈 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지구에서 7,000광년 떨어진 곳. 하지만 아직 우리 은하 아닙니다. 한없이 아름답고 신비한 나무로 가득한 밀림에 들어선 기분입니다. 이대로는 나무에 가려 숲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숲을 빠져나가 은하계 끝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은하계와 우리의 기원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눈앞의 풍경이 발길을 머물게 합니다. 찬란히 빛나는 구름 위로 피어오르는 거대한 먼지 기둥. 이것이 창조의 기둥입니다. 먼 은하계로 통하는 문 같습니다. 양쪽 기둥에 조그만 것들이 박혀 있습니다. 별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죠. 별 하나가 우리의 태양계만 합니다. 자연의 창조력에 또 한 번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지만 매혹적인 광경에 빠져 언제까지 넋을 잃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린 은하계 끝을 향해 떠나야 합니다. 은하계의 황홀한 풍경에 눈이 멀어 그 무서움을 잊고 우주의 지뢰밭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별에서 터져나온 거대한 가스구름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움직입니다. 우리 태양보다 100만 배는 더 밝은 거대한 별. 그것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진 것입니다. 에너지원이던 핵반응은 서서히 멈추고 별은 마지막 순간을 맞습니다. 결국엔 중심핵이 급격히 무너지고 그곳에서 새로운 블랙홀이 탄생하겠죠. 이 별은 그보다 더 크고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곧 폭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별이 죽으면 초신성보다 100배는 강한 폭발이 일어나죠. 그것이 우주에서 가장 성대한 별의 최후, 극초신성 폭발입니다. 붕괴된 핵은 블랙홀이 됩니다. 별 전체를 관통하는 충격파에 바깥층이 우주 공간으로 터져나갑니다. 치명적인 방사능이 퍼집니다.
근처에 있던 운 나쁜 행성을 파멸로 몰아가기에 충분한 양이죠. 4억 5천만 년 전 지구의 모든 생물이 절멸하다시피 했던 사건의 원인도 이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죽음의 극초신성, 얼어붙은 해성, 타버린 행성, 백색 외성, 적색 거성, 지구. 거대한 빛의 연못 속의 작은 물방울. 그것이 우리의 은하계입니다. 우리 별은 어디일까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문명, 지금까지 살아온 전 인류, 아주 작은 벌레, 가장 높은 산, 모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작은 점도 안 됩니다. 우리 지구는 보잘것없는 별을 도는 작은 행성입니다. 지금 당장 없어진다 한들 티도 안 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곳들은 우리가 살고 싶은 곳도 살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지금에야 그 가치를 알 것 같습니다. 이 별들을 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별이 하나쯤, 아니 그 이상 있을 것입니다. 별이 촘촘히 모인 이 대성단이 그곳인지도 모르죠. 1970년대 천문학자들은 우리 DNA의 세부 구조와 태양계 지도가 담긴 메시지를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먼 곳까지 그 메시지가 닿으려면 적어도 2만 5천 년은 걸립니다. 우리가 아직 외계 생명체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우주에 다른 생명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달된 외계 문명의 수를 추산할 수 있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계산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우리 은하에만 수백만 개의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모두 우리 은하 아니었습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이제 다른 은하로 나아가 더 큰 그림을 볼 때입니다. 우주 만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와 우리 은하를 떠나 은하간 공간으로 곧 출발할 것입니다. 은하계 너머, 은하 사이의 광활한 공간을 지나 우린 드디어 은하간 공간에 무사히 진입했습니다. 이곳엔 시야를 막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은하도 수백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으니까요. 우리 은하계의 엄청난 중력에 산산조각난 외부 은하의 잔재,
텅 빈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이곳은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진공에 가까운 상태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체가 희미하게 남아있고 먼지도 엷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암흑물질도 있습니다. 우린 볼 수도 느낄 수도 맛볼 수도 만질 수도 계량할 수도 없는 불가사의한 물질이죠. 하지만 우주 구성 성분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흔한 것입니다. 암흑물질이 정말 존재한다면 세상에 빈 공간이란 없으며 이곳 또한 물질로 둘러싸여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이 물질이 은하에 미치는 힘입니다. 이것이 그 예죠. 대마젤란운. 오늘날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60억 년 이상 걸리는 거리. 다시 말해 은하계의 인력권 끝에서부터 16만 광년 떨어진 곳입니다. 회전하는 은하가 우주로 흩어지지 않는 것은 무언가가 잡고 있다는 뜻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암흑물질이 그것입니다. 별, 성단, 성운 모두 거대한 천문학의 보고입니다. 이곳은 꼭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 같습니다. 불덩어리였군요. 강력한 폭발과 함께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초신성입니다. 이 빛은 1987년 지구에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밝습니다. 게다가 연쇄 핵반응을 일으킬 만큼 격렬해서 원자를 융합해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죠. 그렇게 생겨난 금, 은, 백금 등의 물질은 우주로 튕겨나갑니다. 여러분 손가락의 금반지도 수십억 년 전 몇 조 킬로미터 떨어진 이런 거대한 초신성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구에서 바라본 우주는 동떨어진 세계였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전혀 다른 세계. 그런데 아니었죠. 우주의 이야기가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막막한 바다에서도 용기가 납니다. 우린 계속 나아갑니다. 더 멀리, 더 빨리. 이것은 25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 거의 시속 100만 킬로미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폭탄의 파편이 튀듯 멀어집니다. 우리가 보는 이 은하는 아프리카 초원에 유인원을 닮은 인류의 조상이 나타났을 때의 모습이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좀 더 먼 곳으로 갑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은하 전체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대규모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다른 은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 같습니다. 하지만 여태 본 것으로 보아 그리 단순할 리 없습니다. 이 은하는 죽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별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먼지와 가스가 충돌하면 마찰과 충격파가 발생하고 그 힘으로 새 별이 태어날 테니까요. 혼돈 속에도 질서가 있고 무한한 변화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 창조와 파괴라는 끝없는 순환이 그것이죠. 이들 은하는
이 드넓은 우주의 기본 패턴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주엔 수십억 개의 은하가 있고 그 안에 수백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해변의 모래알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별만 따져도 그렇다는 얘기죠. 우주엔 이미 생을 마친 별도 있고 막 태어나는 별도 있고 태어날 별도 있습니다. 마침내 눈에 들어온 큰 그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 바람개비 은하는 지구에서 굉장히 먼 은하입니다. 지금 지구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이곳까지 오는데 2700만 년이나 걸릴 정도죠. 우리 인류 또는 지구가 그 답신을 받을 때까지 존재하기나 할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거슬러 갑니다. 공룡이 멸종된 시대를 지나고 지상에 처음 생물이 나타난 순간도 지났습니다. 지구에서 20억 광년 거리, 우주의 끝이 다가옵니다. 시간은 거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은하가 아닙니다. 은하 수백 개를 합친 것보다도 박습니다. 눈부신 에너지 빔이 몇 조 킬로미터까지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크고 밝은 것이라면 힘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경험으로 보아 우주에서 힘은 곧 위험을 뜻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천체, 준성 같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목적지를 눈앞에 둔 이곳에서 우리의 여행도 끝나는 것일까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치명적인 천체, 준성. 수백 개의 은하보다 밝게 빛나며 소용돌이 치는 초고온의 가스 덩어리. 가공한 힘의 원천은 이 거대한 짐승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태양 10억 개의 질량과 맞먹는 어둠의 핵, 초대형 블랙홀이 그것이죠. 이것은 별을 통째로 산산조각 내고 그 가스를 모조리 빨아들입니다. 결국 그 별은 우주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우린 우주의 가장 무서운 힘을 목격했고 그 파괴력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남은 곳은 우주의 끝.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직 더 가야 합니다. 미지의 영역으로 넘어가려면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지구에서 80억 광년 떨어진 곳에도 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릅니다. 작고 초라한 것들만 모여 있습니다.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온 탓에 우린 지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은하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덜 자란
어린 은하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지가 멀지 않습니다. 120억 광년 전, 이 은하들을 보십시오. 캄캄한 바닷속을 떠다니는 원시 플랑크톤 같습니다. 먼지와 가스구름이 춤을 추며 형태를 이루고 한데 뭉쳐 은하의 씨앗이 만들어지는 신비한 광경입니다. 우리 은하도 이렇게 태어났겠죠. 은하가 사라집니다. 지금은 별조차 태어나기 전 우주의 암흑기입니다.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니 빛이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금의 우주를 탄생시킨 힘, 대폭발의 잔광입니다. 거의 다 왔군요. 여기,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찾던 우주의 끝. 지구에서 1300km 떨어진 곳, 135억 광년 전입니다. 우주 역사상 가장 격렬한 창조의 순간, 빅뱅이 일어나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이때부터 존재했죠. 지상의 모든 종교와 문화가 이를 알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창조의 힘이 어디서, 왜 왔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주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한없이 작고 뜨거운 고밀도의 점이 폭발합니다. 이어서 시간과 공간, 물질, 우리의 우주가 생겨납니다. 처음엔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만 하던 것이 어느 찰나인가 손바닥으로 쥘 수 있을 만큼 커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느새 지구만해집니다. 빅뱅에서 터져나온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희미한 전파 형태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TV 안테나에도 잡힙니다. 빈 채널에서 나오는 잡음이 그것이죠. 이젠 폭발의 충격파를 타고 거슬러 온 시간을 되돌아갑니다. 그동안 마주친 모든 것들이 빅뱅의 불똥이 돼 날아갑니다. 은하도 별도 행성도 모두 작은 파편입니다. 다시 우리 은하계로.
우리 태양계로. 우리가 향하는 곳은 빅뱅의 여파에 소용돌이치며 서서히 식어가는 무수한 천체 중의 하나, 지구입니다. 우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미래를 봤습니다. 30억 년 뒤, 거대한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와 충돌합니다. 새 은하가 탄생합니다. 살아남은 태양과 그 행성들은 새 은하를 도는 커다란 궤도 안으로 던져집니다. 이후 태양은 적색 거성이 돼 수성과 금성을 삼켜버리고 초토화된 지구에서는 모든 생명이